세상에는 다양한 정모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인류 역사상 다시 없을 정모 또는 지상 최강의 정모라는 별명을 지닌 역대급 정모 사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과학 교과서를 두껍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과생들에게는 은인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그분들의 정모, 바로 1927년 덴마크 브뤼셀에서 열린 제5차 솔베이 회의 때의 사진이다. 지금까지도 열리고 있는 이 솔베이 회의가 무엇이냐 하면 1911년부터 벨기에의 기업가이자 솔베이의 창립자인 에르네스트 솔베이가 개최한 국제물리학과와 화학학회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시대의 네로라 할 만큼 유명한 과학자들의 정모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히 5차 솔베이 회의가 인류 역사상 다시 없을 최강의 정모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5차 솔베이 회의의 참석자들은 사진의 인물 전원이 과학사에 굵직한 업적들을 남겼으며 절반 이상인 17명이 바로 노벨상 수상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5차 솔베이 회의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과학 교과서를 두껍게 만든 천재 과학자들이 모여 엄밀히 과학을 논하는 이 자리에서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왜? 왜 그는 그런 말을 했을까? 전자와 광자를 주제로 하는 세계 최고의 과학학회 자리에서 왜 그것도 그 중에서 가장 저명하고 위대한 과학자로 평가받는 아인슈타인의 입에서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 영혼들의 쉼터 3회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고 말한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다. 아니,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고 말한 아인슈타인에게 아인슈타인, 신이 무엇을 할지 당신이 결정하지 마시오라는 말로 답한 제5차 솔베이 회의의 실질적 승리자이자 주인공으로 평가받는 닐스 보어에 대한 이야기다. 아니,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이 영혼들의 쉼터 3회를 어떠한 경로로 알게 돼서 시청하기로 하고 영상이 시작한 지 2분이 지난 현재까지도 떠나지 않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현실, 당신의 우주를 직접 선택하고 창조한 당신에 대한 이야기다. (1665년)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사과를 땅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바로 달이 지구 궤도를 돌게 만드는 힘이랑 동일한 것이고 그 힘을 중력이라 일컫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 뉴턴에 의해 과학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뉴턴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과학은 당시에 새롭게 등장한 갈릴레오나 데카르트의 새로운 과학적 견해를 소개하는 데는 인색했으며 주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견해를 전수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수준이었다. 과학이라고 한다면 실험과 수학을 중요시하는 오늘날과 달리 논리에 따라 논쟁이나 토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이기도 했다. 그러나 물리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뉴턴이 중력을 발견하면서 과학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인류는 로켓을 발사하고 달나라 여행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위대한 뉴턴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뉴턴의 법칙이 중력의 힘을 정확히 예측하고 설명하고 나타내기는 했지만 이 중력이 어떻게, 왜 그렇게 작용하는지는 뉴턴 본인도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후 250년간 과학자들은 이 중력은 어떻게, 왜 그렇게 작용하는가라는 문제를 외면한다. 1900년대 초반 스위스의 특허청에서 일하던 한 무명의 젊은 공무원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때까지 배려심 깊은 직장 상사의 용인하에 특허 신청서를 검토하는 틈틈이 빛의 운동을 연구했던 청년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이라는 개념의 도입을 통해 250년간 과학자들이 모른 척 해온 중력이 어떻게, 왜 그렇게 작용하는가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중력이 시간과 공간의 장을 구부러지고 휘게 한다고 한다. 즉, 구부러진 시공간의 형태 그 자체가 중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understanding the geometry of this four-dimensional fabric of space-time, that he could simply talk about things moving along surfaces in this space-time fabric. It opens up a whole new way of thinking about reality that describes the entire universe. Einstein becomes Einstein because of that observation.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발견한 이 새로운 중력 이론을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칭했고 불과 몇 년 뒤에는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된다. 일부 천재 과학자들에게는 자연계의 어떤 현상들을 통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을 발견하는 것은 마치 우주의 비밀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해주는 마법의 열쇠 같은 것이다. He immediately set his sights on an even grander goal, the unification of his new picture of gravity with the only other force known at the time, electromagnetism. 이 시대까지 우주의 비밀을 밝혀주는 신비의 열쇠로 뉴턴의 중력과 맥스웰의 전자기력이 발견됐는데 상대성 이론으로 1번 열쇠를 보강수리한 아인슈타인은 이제 1번 열쇠와 2번 열쇠를 합쳐서 우주의 모든 비밀을 열 수 있는 통합 마스터키를 만들고자 하고 있었다. 사회도, 매스컴도, 정부도, 과학계도 슈퍼과학자, 슈퍼스타 아인슈타인이라면 뭔가 또 새롭고 놀라운 것을 계속 발견해낼 것으로 기대했다. People followed his work, and they were anticipating this recasting the laws of gravity out of his head. 그러나 중력은 눈에 보이는 큰 세계에서 통하고 전자기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에서 통한다는 서로 다른 특성이 있었고 서로 다른 두 특성을 통합해서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It would be an uphill battle for Einstein to unify these two forces of wildly different strengths. And to make matters worse, barely had he begun before sweeping changes in the world of physics would leave him behind. Einstein had achieved so much in the years up to about 1920 that he naturally expected that he could go on by playing the same theoretical games and go on achieving great things. And he couldn't. Nature revealed itself in other ways in the 1920s and 1930s. And the particular tricks and tools that Einstein had at his disposal that had been so fabulously successful just weren't applicable anymore. 물리학계를 뒤흔든 변화, 자연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 도대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당시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 원자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 원자보다 더 작은 물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이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로 발견된 것은 바로 원자 한가운데의 원자핵과 원자핵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전자라는 존재들이었다. 과학자들은 당연히 궁금했다. 이 밀입자들은 어떤 원리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일까? 그러나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모순이 발견되는 등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이 시대 최고의 천재들이 골머리를 앓게 된다. 그런데 닐스 보어를 주축으로 하는 덴마크의 젊은 과학자들은 전자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기발한 사고체계를 선보여서 아인슈타인에게 집중되어 있던 스포트라이트를 빼앗아간다. 그런데 이 양자역학은 너무나 괴상망측하면서도 해괴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급진적이고 자연계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완전히 전복시켰기 때문에 우주는 질서정연하고 예측이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아인슈타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양자역학이 도대체 무슨 이론이고 뭘 어쨌길래?
quantum mechanics works really well for small things, and general relativity works really well for stars and galaxies. But the atoms, the small things, and the galaxies, they're part of the same universe. So there has to be some description that applies to everything. And what does string theory say? It says that there is a multiverse of universes. What we think of as our universe could just be one small part of something much bigger. We live on a membrane, a three-dimensional membrane that floats inside higher dimensional space. If there are other dimensions, if there are other universes, can we go between universes?